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물건이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린다,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거 공간은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저는 이때 정말 꼭 한마디를 하라면, 저는 2015년부터 대한수납정리협회를 창립해서 그동안 수납정리 강의, 또 홈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코칭으로 수납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이 정리, 정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리정돈의 본질은요, 내가 사용할 물건을 언제든지 찾아 쓰기 쉽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본질인데요. 자, 어딘가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바구니에 담아서 라벨링을 해서 넣어 놓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넣을 때는 기억을 하지만 사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은요, 내가 사용할 물건을 위한, 나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그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이렇게 보관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창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거 공간은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건지 그거에 중심을 두고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 정리정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정돈의 가장 본질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은요, 내가 물건을 찾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쓰임새가 같은 물건들끼리 같은 공간에 물건이 있어야 여러분이 일상을 미니멀하게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물건 찾아다녀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항상 일정한 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그곳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딘가에 물건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궁극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 댁을 가면요, 못 버리시는 게 뭐냐? 자녀들이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라 그것을 배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나하고의 관계인 거지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물건이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린다,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 물건 자체가 추억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분들이 놀러 왔을 때 뭐 같이 앨범을 보면서 지나간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자꾸 자녀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공간을 유익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리정돈을 할 때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생애 주기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무덤으로 가기까지의 발달 시기를 우리는 생애 주기라고 해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졸업해서 취직하고 은퇴하고 또 노후를 보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때까지는요 정말 영구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애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물건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 연구소라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60대, 70대, 80대, 90대를 이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딱 60대, 70대 이거보다도요,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때 사용할 물건만 남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아무래도 50, 60이 되면은요 뭐가 많이 늘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약이 늘어나요.
매일 드셔야 하는 약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딱 사용자별로 아예 트롤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수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60대, 70대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축복받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거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자녀들 독립하고 온전하게 나를 위한 시간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 남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거를 생각해서 그걸 일상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보면 정말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본인이 취미로 하는 뭐 게이트볼 하는 거를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거기 매일 출근을 하셔서 사람들 다 케어하고 거기 또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어떤 수입이 창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또 용돈벌이의 그 목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도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의미 있는 거,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그거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다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써야 할 책, 뭐 이래서 초고 같은 것들을 엄청 모아 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갖고만 있었지 그걸 활용을 못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초고를 다 꺼내서 책을 쓸 수 있게끔,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서재 공간을 확보를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 이렇게 주거 환경을 나한테 맞게끔 개선을 하셔서 제2의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물건이 쌓인다. 자, 이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새 상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꾸 버리는 게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버리는 게 정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쓸 건지, 이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그거에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건데도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자꾸 쌓인다라는 건요, 우리는 계속 물건이 로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새 상품이 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세일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걸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상품들을 한눈에 딱 알아보게끔 정리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갖고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욕실용품은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근데 바구니 하나에다가 욕실용품, 샴푸, 린스, 치약, 칫솔 막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욕실 용품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물건을 내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세일을 한다 뭐 이러고 그러면 뭐 어차피 놔두면 쓸 거 이러면서 또 사갖고 오는데 공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도 어렵고 다시 물건이 많아지는데요. 무조건 한꺼번에 놓는 게 아니라 욕실 용품 중에서도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조그만 쇼핑백 같은 것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조그만 쇼핑백에 여기는 치실만, 여기는 칫솔만, 여기는 치약만, 이렇게 구강 관련 제품만 딱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클렌징 제품만, 그 옆에는 샴푸, 린스, 헤어 관련만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만약에 칫솔이 상해서 새로운 걸 교체를 할 때 칫솔을 꺼내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저절로 재고 조사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저절로 재고 조사가 되겠죠.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들이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나는 별로 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물건이 늘어나고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새 상품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냉장고 정리는 굉장히 쉬워요. 다른 모든 물건들은 생애 주기라든가 뭐 신체 조건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물건의 제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냉장고는요, 오래 보관하는 건 김치 냉장고로, 얼릴 거는 냉동실로, 또 잠깐 보관하는 것들은 냉장실로 가면 냉장실에 수납하면 되는, 이렇게 물건의 제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냉동실은요 뭘 갖고 오시면 덩어리째 얼리셔서 그래요. 그게 생선이든 고기든 모든 것들을요 1회분씩 소분해서 납작하게 얼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리실 때는 납작하게 적층해서 얼리신 다음에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세워서 수납을 하시면 찾아서 드시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육류가 떨어질 때쯤, 그때 장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일상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실은요 좀 구역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트레이를 이용하셔서요, 밑반찬은 밑반찬끼리, 그래서 그 트레이 채 꺼내서 나 혼자를 위해서 반찬을 있는 대로 꺼내서 드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많이 해놓고 꺼내기 귀찮다라는 이유로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작은 반찬통에 소분을 하셔갖고요, 한 번씩 드실 거는 딱 트레이 하나에다 한 개씩만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김치 냉장고에 밑반찬을 좀 장기 보관하세요. 그러면 요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같은 유지만 이번엔 장조림을 먹었어, 그러면 다음에 계란조림을 꺼내 갖고 오시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 하나만 딱 꺼내도 나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정리법을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 정리할 때 물건을 버리자, 이런 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선전포고를 먼저 해서 안 가져가면 무조건 버려라 하는 게 출가한 자녀들의 물건이에요. 여태까지 낳아서 키우고 독립까지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뱀 허물 벗듯이 놓고 간 물건 때문에 여전히 청소도 어렵고 그러한 물건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제가 답사를 가서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라고,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 가져가는 건 무조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와요, 버린다고 하면. 그런 다음에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본인들도 거부하는 물건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두 식구가 사는 83평 결코 작지 않죠? 예, 당연히 수납 공간도 많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컨설팅을 받으시고 너무 불편하셔서 다시 저한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선생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83평의 두 식구,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불편하실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분의 일상에 맞는, 즉 동선을 살려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 물건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요, 가구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 이전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해서 공간의 용도를 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공간의 용도를 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동선이거든요. 이 동선을 미니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구 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건은요 이렇게 선반에 놓는 게 수월하게 여러분이 꺼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물건은요 서랍에 넣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 한꺼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하는 게 편한 것도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요만한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선택을 하고 가구 배치를 할 때 물건의 제자리가 미니멀한 동선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집은 작아서 정리가 안 돼요. 수납 공간이 없어서 정리가 안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간이 작아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용도를 정해서 적절한 가구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공간을 정말 3배, 4배, 5배 얼마든지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관이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 기준은 딱 하나예요. 3W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육하 원칙이라고 다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서 W 3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W 첫 번째 왓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왓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후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W인데요. when. 이것을 언제 사용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가 사용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게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돼요. 2개월 있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왜 뭐 아기가 어리거나 손주가 어리거나 손주가 몇 개월 있다 오면 이거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주가 이렇게 지금 태어났는데 누가 보행기를 줬어. 그러면 조금 더 크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가 이 보행기를 타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보행기를 타는 그 시점에 반드시 같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사용하는 용품들을 같은 공간에 모아 놓으시면 그때가 됐을 때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거를 보관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공간을 넓게 만들어서 쓰는 거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집이 크고 공간이 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의 신체 조건은 바뀌어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거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때 정말 꼭 한마디를 하라면 그동안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배웠는데요. 또 은퇴하신 남편분들, 저는 요리하는 거, 뭐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정리하는 거를 아예 좀 교육을 이수받고 나오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다 갑자기 집이라는 공간에 뚝 떨어졌는데 이게 전혀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처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홀로서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 준비를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날 한시에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신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누가 없어도 나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는 홀로서기를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렵지 않아요. 밥통이 해주고 유튜브 보면 매뉴얼 다 나와 있거든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옷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하니까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